배달 장사 수익률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거 모르고 배달 장사 절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황 임사부입니다. 오늘은 배달 매출과 수익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와 대책을 얘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왜 배달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거나 아래 더보기에도 링크로 넣어드릴 테니 꼭 1편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인 배달 장사 시작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는 배달 장사 수익률에 대해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배달 시장이 약 19% 정도가, 그러니까 약 5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배달만을 하는 매장일 경우 월 2천만 원 하던 매장은 매출이 1,6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월 3천만 원 하던 매장은 매출이 2,400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체감하는 수익의 감소는 5분의 1 매출 감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테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최근 배민 매출 비중을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이 오픈리스트나 배민원 같은 수수료 광고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배민원,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 그리고 오픈리스트와 우리가게 클릭 등에서 발생한 주문은 매출의 6.8%를 수수료를 가지고 가고, 이는 매장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주기 싫어서 울트라콜 광고인 깃발을 여러 개 꽂아보겠지만 이전처럼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의 거의 모든 페이지 상단이나 검색 결과 상단을 수수료 광고 상품이 차지하고 있어서 깃발 광고가 예전만한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민은 울트라콜보다 수익성이 높은 오픈리스트나 우리가게 클릭 상품을 더 자주 노출하므로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사장님들의 매장의 수익을 그만큼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배민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2022년 흑자로 전환했고, 그 수익도 자그만치 4,20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4,200억 원이면 42,000개 매장의 사장님들이 연 1천만 원씩 더 벌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배민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 부분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긴 하지만 이미 배민은 플랫폼 기업이 돼버렸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배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런 독점 플랫폼 규제는 법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제 채널을 여의도 국회의원이나 관련 보좌관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42,000개 영세 상인들의 연수익 1,000만 원씩을 가지고 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가고 있는 배달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배달앱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홀장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을 쓰고 있는데 월 매출 6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월 600만 원 벌어서 임대료 내고 2명 인건비 주고 식재료 원까지 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배달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달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정 정도의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은 채로 배달은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홀장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매출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배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달 매장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임대료, 인건비, 원가 비율, 배달 팁 비중들을 고려해야 해서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배달 매출이 최소 1,000만 원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배달앱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면 수익 발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매출이 필요할 겁니다.
반대로 이미 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홀 매장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충분히 내고 있다면 배달 매출에서의 손익분기점은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배달은 추가 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달 장사 시작 전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시작하셔야 하는 첫 번째는 배달 장사 또한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또는 적은 매출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달 장사를 하시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달성하고 싶은 목표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홀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달 매출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일매출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저희 브랜드 경우 일매출 500만 원이 넘는 매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배달 시장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 맛본 매출들이 있어서 배달 매출로 일매출이 200만 원이 넘게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본사로 전화해서 일매출이 이전처럼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배달로만 일매출이 200만 원이 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장님은 배달을 시작하고 이전보다 월 수익이 150만 원이 더 나왔다고 감사 문자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장님들의 각자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달을 시작하시기 전 배달로 얻고자 하는 수익을 명확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홀 장사를 하고 계시고 배달을 시작해서 지금보다 월 수익을 100만 원 정도만 더 벌어 아이들 학원비를 쓰고 싶은 사장님들은 배달 매출을 월 700에서 800만 원 정도만 올려도 될 것입니다. 배달 샵인샵 브랜드를 잘만 선택하면 현재 홀 장사를 하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인력으로도 이 정도 매출이나 수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배달로 월 수익 5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가기 원하시는 사장님이 있다면 생각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셔야 합니다. 용기값과 배달팁 그리고 배달의 광고료와 수수료가 들어가기에 원가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대략 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배달로 매출이 나와야 월 수익으로 500만 원 이상 정도를 벌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배달앱 광고료도 많이 지불하셔야 하고 가게 운영 시간도 남들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배달앱 광고도 지불하지 않고 영업시간도 남들보다 일찍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미 배달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여기서 살아남고 남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광고료와 노동 강도 그리고 근무 시간은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높은 매출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월 추가 수익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배달 샵인샵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초기 높은 마케팅 비용이나 엄청난 노동 강도와 근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수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달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수익률에 불구하고도 배달은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그로 인해 실제 수익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 장사를 위해 식당을 새롭게 오픈하는데 권리금 1억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300만 원인 매장을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들여 오픈했다고 가정하고 매년 들어가는 금융비용과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연 5%의 이자로 권리금 1억 원과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연 월세 3,600만 원을 더한 금액 1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연이자만 533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5년 동안 사라지기에 비용으로 사라지면 연 2천만 원을 금융비용에 더해보면 연 2,533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다룬 영상이 있으니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거나 이 또한 더보기란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연 2,533만 원을 월로 계산해보면 약 211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매출이 3천만 원이고 수익률이 20%라면 월 약 600만 원의 수익이 있지만 실제 수익은 389만 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달 매장을 권리금 없고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 그리고 간단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용은 실제 저희 브랜드 사장님이 마포구 대흥동에 차렸던 배달 매장에 실제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은행에서 연 이자 5%로 보증금 500만 원과 연 월세 55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총 비용이 1,100만 원의 이자로 연 55만 원과 500만 원의 5년 감가상각 비용 100만 원을 더해 약 연 155만 원이 들어가며 이를 월로 나누면 약 월 13만 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매출이 3천만 원이고 배달은 수익률이 낮아 10%라고 가정한다면 수익은 월 300만 원이고 수익은 13만 원을 뺀 월 287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넣고 월 389만 원을 버는 식당과 1,000만 원 남짓의 비용으로 월 287만 원을 버는 식당,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각자의 선택이며 취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식당에서 배달 샵인샵을 도입한 경우라면 보증금도 월세도 이미 홀장사에서 제하고 나면 더욱 수익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배달이 수익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홀장사가 수익성이 높은 건 이미 초기 투자금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금까지 넣어 계산해보면 배달과 비교해서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배달의 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의 리스크가 적기에 그런 겁니다. 식당을 창업해서 5년 안에 90% 가까운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장에 굳이 초기 투자금을 많이 넣고 시작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배달은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초기 투자금 또한 낮기에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배달 샵인샵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배달 샵인샵의 도입 비용은 많아야 3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대로 잘 만든 배달 샵인샵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 숙제가 있긴 하지만 좋은 샵인샵 브랜드를 선택만 잘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배달앱에서는 수익성 이전에 먼저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 배달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달에서 벌고자 하는 수익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높은 매출과 수익은 그만큼 많은 마케팅 비용과 노동 강도 그리고 근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목표라면 좋은 샵인샵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홀과 배달,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초기 투자금까지 넣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배달은 초기 투자금이 없거나 적기에 낮은 수익률이 나와도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라면 좋은 배달 샵인샵 브랜드만 선택한다면 최소의 투자로 무조건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배달앱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배달앱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80만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임사부였습니다.